자,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설명회를 하고 화요일날 이렇게 저희가 좀 갑자기 좀 잡았습니다. 잡은 게 사실 지역의사제 때문에 잡은 건 아니었는데 마침 그날 또 설명회를 잡다 보니까 지역의사제 입법 예고가 동시에 나오기도 했는데 일단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도 또 금년도 입시에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분명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잠깐 짚어드리고 중점적으로 지금 금년도 지금쯤이면 과목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탐 그다음에 국어 수학 과목 선택을 아직도 조금 고민스럽거나 또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나 해서 혹시 지금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번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뭐 한번 설명해 오신 분들한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더니 잠깐 화면 열 수 있나요 지금? 의외로 관심이 조금 제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 높지 않느냐 그러는데 지역의사제 도입이 확정되면 향후 지원한 가능 지역으로 이동을 하겠느냐라는 답변도 거의 70% 정도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지역의사제가 시행되면 해당하는데 진학할 의사가 있나요라고 했을 때는 지금 거의 60%가 넘어가고 있고 2번 정도의 답변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게 금년도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의 상위권 학교 내신 성적으로 최상위권 학과에 이미 진학을 해 있는 학생들 중 지역의사제 제정에 지원 자격이 부여되는 학생들은 이 학교 내신 성적의 카드를 쓸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죠. 현행 9등급제에 대해서 마지막이고 그 다음 해부터는 2028부터 내신 수능이 모두 바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 좋은 성적의 카드를 한 번 더 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게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거. 그래서 수시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반응으로 봤을 때는 들고 뭐 몇 퍼센트 적당하다고 생각. 이건 뭐 그렇고 10년 의무 복무에 대해서도 10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크게 네거티브한 것 같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내가 지역의사제 제정에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심지어 경인권까지 이게 지금 그 확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관심도가 높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지역의사제는 대강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상으로 봤을 때는 이 성적권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한번 관심을 가지는 포인트 쪽으로서 지금 접근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자료집 2페이지 간단하게 좀 볼게요. 이거는 아주 매우 간단하게만 체크해 드릴게요. 올해 학생 수가 작년이랑 비슷합니다. 비슷하다는 얘기 자체는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면 학교 내신 성적 좋은 학생들이 작년보다 더 많지 않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상위권에서 모집 정원 자체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합격선이 떨어질 가능성이 일단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 학교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한정적인데 모집 정원이 늘어나면은 분산이 되니까 아무래도 합격선이 낮아질 변수가 되는데 문제는 학교 내신 성적이 좋은 금년도 입학생들의 움직임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 학교 내신 성적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이거는 현재 대학교 1학년 올해 1학년 올라가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까지도 이 범위가 좀 확대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한번 관심권이고 지금 경인권이 지금 현재 가천대 인하대 성균관대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건데 이 대학이 지금 지역의사제로 뽑는 거고 경인권에서도 이 지역에 살면은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 지역에 중학교 때는 서울에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고등학교 재학 중으로 되는 학생들은 무조건 원서를 쓸 수 있는 거니까 중학교 때 서울에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 갔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게 된 거고 2026학년도 이전 시점에서 중학교를 배정받았고 이미 입학한 학생들은 고등학교만 이쪽 지방권이라든지 이 경기권 여기 위치하면 되는 것이지
저기 중학교 때까지는 나올 필요는 없다. 예외적인 것들이 적용되는 걸로 지금 현재 입법 예고된 거고, 뭐 굳이 학년을 좀 내려본다라고 하면은 중학교 2학년하고 3학년 금년도 기준으로 2학년하고 3학년 학생들이 서울권에 살면서 만약에 고등학교를 일로 갔다라고 하면 그것도 지원 자격이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올해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그게 적용이. 근데 이거 입법 예고니까 확정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당장 이제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내가 만약에 구리 근처에 살고 있는 서울에 있는 뭐 중랑구에 살고 있다. 중학교 3학년이다. 고등학교를 이쪽으로 가면은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죠. 그리고 3페이지. 지방권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잠깐 올라가 보죠. 천안권에 살고 있는 학생이다. 일단 지원 자격은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천안권에 있는 학생들이 이쪽 지역에 대학을 가게 되면은 이쪽 지역에서만 뭐 병원을 개업할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제약을 달아놓는 게 골자입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보면은 어쨌든 금년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지금 여기 대체적으로 그런 수험생들이니까 중학교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때만 이쪽 지역에서 다녔으면은 원서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심리적으로 어떨까요? 내가 자칫 잘못했으면은 중학교를 내가 서울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지원 자격이 박탈됐었는데 생긴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내신 성적 좋은 학생들은 한 번이라도 원서를 내면 냈지 포기하지 않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뭐 서울 인근 지역인데 굳이 나쁜 지역으로 병원을 슬쩍 개업을 한다 하더라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지역에 있는 해당 권역에 있는 상위권 학생들은 특히 서울에서 뭐 내려갔다라든지 서울에서 경기도로 뭐 경인 이쪽 지역으로 뭐 이사를 갔다라든지 이런 학생들에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원서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위기고, 5페이지 보면은 경인권에 해당되는 걸 보니까 전체 고등학교가 483개가 있습니다. 경인권에 483개 학교 중에서 118개 학교가 지금 여기 해당 범위권으로 들어갔으니까 경인권 소재하고 있는 전체 고등학교에서 한 24% 정도가 지역의사제 전형 지원 자격이 부여되는 학교로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6페이지. 조금만 있으면 남양주에 있는 동아고등학교 이런 데들 유력한 후보 지역 고등학교로 되겠죠. 지금 학생 수가 일단 많아야 학교 내신 성적 따기도 좋고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지금 이쪽 지역으로 보면은 400명 이상 학교가 좀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것들. 그다음에 7페이지는 충청권, 8페이지 지방권 이런 고등학교들. 자, 이들 고등학교들에서는 아무래도 금년도에 학교 내신 성적 좋은 학생들이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많죠. 이쪽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지역의사제 쪽으로 좀 관심이 좀 높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거는 모집 정원이 곧 확정이 되고 나면은 굉장히 셈법이 달라지죠. 복잡해진다라기보다는 합격선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 재작년에 의대 모집 정원이 1,500명이 갑자기 늘었을 때 저희 추산으로 봤을 때는 학교 내신 합격선 등급이 한 0.3등급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쯤의 분위기다라고 하면은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 자격이 부여되는 학교에서는 지금 우리가 의대 정도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그래도 내신 한 1.5등급대 정도대 이내 정도는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범위인데 1,500명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되었을 때 지방권에서는 내신 2.0등급 벗어난 학생들도 상당수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조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자연계 상위권 합격 점수에 영향을 일단은 수시 내신부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0점 몇 등급이라도 하락을 했던 포인트가 2년 전 전례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자연계 최상위권의 합격선은 현재 상으로 봤을 때는 우선 내신 성적은 한 0.2, 3등급대까지 그 많게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은 될 수 있죠. 뭐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정도 예상이 되고, 정시의 합격선은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게 하락할 요인이 지금 발생한 건 아니냐. 그리고 작년에 의대 재장 2025학년도 정시 입시 결과를 대학들에서 사실상 크게 공개를 안 했습니다. 특히 의대 같은 경우에도 공개를 많이 안 했는데
그만큼 정시 합격선도 하락 요인이 있지. 그러니까 올해 입시 결과는 올해 한 6월 달 돼야 발표가 됩니다. 올해 입시 결과는 그러니까 올해 입학한 학생들의 입시 결과는 6월 달이 돼서 발표가 되는데 그 6월 달에 발표되는 학교 내신 성적과 그다음에 정시 수능 점수의 합격선은 낮아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 모집 정원이 나오면은 뭐 지역에 따라 좀 분석이 될 텐데 어쨌든 내가 의대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연계 쪽에서는 아마 상위권에서 중상위권, 중위권 때까지 연쇄적으로 뭔가 지금 좀 복잡해진 꼴이죠. 이게 2027학년도가 수능의 마지막 내신의 마지막 제도라는 긴장이 있는 데다가 시그널 자체는 또 긍정적으로 뭔가 합격선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동시에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뭔가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을 좀 시시각각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년도 수능 이제 맞이하는 상황에서 구표제 한번 봅시다. 사탐론이 작년도에 최대 규모로 발생을 했는데 일단은 사탐론 금년도에 규모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 인문계열에 만약에 정시에 원서를 낸다. 사탐이든 가탐이든 이 주요 12개 대학에서 모든 거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탐, 가탐 무슨 과목을 썼든지 간에 인문계열에서 이들 대학에 원서 낼 때는 뭐 가탐 애들도 사탐 애들 인문계열에 지원할 수 있고 뭐 그런 분위기고, 가산점에 적용하는 대학은 지금 현재 연대, 성균관대, 중앙대, 서울시립대 요 4개 대학이 사탐에다 가산점을 주고 성균관대학교는 오히려 가탐에다가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지금 현재 가산점을 주는 건데, 글로벌 융합학부 그다음에 자유전공 계열 이렇게 되는데 이건 사실상 이과 성향의 학생들을 뽑겠다는 메시지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10페이지 자연계열에 가보면은 사탐 과목도 서울대를 제외하고서는 다 인정입니다. 사탐 과목을 해가지고서도 정시에 이과 자연계열의 학과에 원서를 낼 수 있는 대학은 거의 다다. 서울대학교는 사탐이 안 된다. 대신에 간호의료식품영양학과는 사탐도 들어와도 된다. 대체적으로 사가탐은 문과, 이과 지금 다 열려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면 되고, 가산점이 적용을 된다. 자연계학과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대, 서울시립대 대부분의 자연계 학과에서 정시에서는 가산점이 한 3%나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연세대학교하고 이하여대가 좀 금년도에 작년도는 좀 바뀌어진 상황이 좀 체크를 해드렸고, 11페이지 수학 과목은 인문계열 모든 학과가 학통 미적분 기하 다 열려져 있습니다. 제한하는데 하나도 없고, 가산점을 인문계에서 주는 데는 유일하게 성균관대학교가 미적분에서 지금 3% 주는 것 말고는 가산점도 없습니다. 자연계열에도 학률과 통계를 응시하고서도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학의 자연계 학과에 정시에 원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도 지금 거의 다 열려있는 상황이고, 수학 과목에 있어서 자연계 학과를 가더라도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뭐 감점 같은 거 없습니다. 또 미적분 기하가 있다고 해서 가산점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가 이과를 가는 데 있어서 확률과 통계도 사실상 점수가 좋으면 허용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명확히 한번 체크를 하고 들어가시고, 13페이지 수시 때는 자연계열 학과에서 사탐이 인정이 되는 대학이 거의 대부분 대학이 다 되는데, 사탐이 자연계 학과에서 수시 최저에서 안 받아주는데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일부 학과는 제외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체크를 해놓고 목표 대학에 따라서 지금 사탐, 가탐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할지, 또 인문계열에서는 사탐, 가탐 모두 인정이고, 14페이지 수학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현재 학통을 쓰든 미적분을 쓰든 일단 수시 수능 최저 다 받아준다. 확률과 통계를 자연계학과에서 안 받아주는 데는 서울대, 연세대 이 두 곳밖에 없고, 인문계열에서는 지금 미적분, 학통, 기하 모든 거 어떤 차등 없이 받아주겠다. 이 정도 상황이니까 대강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다 허용을 해주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판단은 내가 어떤 과목에서 부담이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과
만약에 같은 점수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지 이걸로 이제 하는데 어떤 과목을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페널티를 크게 주고 있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지금 상위권 대학들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5페이지. 2022학년도부터 통합수능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제가 정시때하고 수시때 사탐, 과탐 인정하는 인문계, 자연계 그 대부분에 좀 인정하는 분위기고 일부 대학에서는 지금 뭐 가산점 있는 거고 수시때도 거의 대부분들은 지금 현재 개방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상황인데 2022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5년 동안 통합수능을 치렀고 올해 7년째 마지막인데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면 의미 있는 수치가 좀 발견이 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왼쪽 다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각 등급 그 컷을 원점수 100점 만점에서 45점 만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보면은 합법과 작문을 다 동그라미 쳐보면 어떻습니까? 2022학년도 한번 들여다보죠. 84점인데 하작은 86점이네요. 합법과 작문이 어쨌든 2점짜리 한 문제를 더 맞춰야 1등급이 됐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 다음에 2등급도 78점인데 80점, 3등급도 71점인데 73점, 4등급도 63점인데 65점, 5등급도 53점인데 55점. 어쨌든 2점짜리 한 문제 더 맞춰야 된다 하작은 언어와 매체보다는. 2023학년도는 1등급이 보면 92, 96인데 4점을 앞서야 되네요. 이거는 2점짜리 두 개를 합법과 작문이 더 맞아야 된다.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문제를 더 맞아야 독일 등급 그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 2024학년도는 1등급은 84인데 이쪽은 88, 2등급은 77인데 81, 4점씩이나 지금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3, 4, 5등급도 69, 72, 59, 62, 49, 52니까 3점 더, 그러니까 3점짜리 한 문제 더 맞췄어야 되는 거고 2025학년도도 1등급은 92, 95, 86, 88, 77, 79, 2점에서 3점. 2026학년도 1등급은 언어나 매체는 85점인데 90점, 5점 차이 나네요. 2점짜리 한 문제, 3점짜리 한 문제를 더 맞췄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등급도 78점이 53점, 5점, 69점이 73점, 59점, 64점, 46점, 49점, 거의 4점에서 3점 더 앞서야 된다. 머릿속에 생각, 무조건 합법과 작문은 언어나 매체보다 쉽고 어렵건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더라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한두 문제는 더 풀어야 된다. 같은 등급 안에 들어온다면 1, 2, 3, 4, 5등급 전 구간이 그렇다라는 거. 통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학습의 부담적인 측면을 좀 떠나서 5년 동안 1, 2, 3, 4, 5등급이 단 한 차례의 변화 없이 지금 언어와 매체 쪽이 합법과 작문보다는 한두 개 더 털려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단순하게 학습 부담적인 측면으로 할 게 아니라 지금 현행 통합수능의 계산 방식상 이거는 어차피 성부가 결판나게 해놓은 계산 방식이 아닌가 싶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자, 그러면 표준 점수를 가지고 대학에서 정시에 할 텐데 2022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왼쪽에서 원점수입니다. 100점에서 쭉 55점대까지 쫙 한번 내려봤습니다. 언어 매체를 다 매 학년마다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자, 2022학년도 100점을 맞았다. 언어 매체는 149점이 찍혀 나왔고 합법과 작문은 147점. 만약에 2022학년도에 90점 동그라미 한 쳐보십시오. 언어 매체는 138점, 합법과 작문은 136점. 만약에 80점 왼쪽에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이쪽에서는 127점, 이쪽에서는 124점, 3점 높고 70점 동그라미 쳐보면 이쪽에 115점, 113점. 만약에 밑에 60점 동그라미 쳐보면 105점, 102점. 어떻습니까? 2점, 3점 무조건 앞서네요. 같은 점수를 받더라도 저 위, 중간, 아래 할 것 없이 무조건 언어와 매체가 점수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게 2022학년도 상황이었는데 2023학년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2026학년도 갈수록 줄 한번 닦아보면은 거의 4점에서 많게는 5점이 언어와 매체가 같은 점수를 맞더라도 높습니다. 100점에서 50점 구간대 전부 단 한 칸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어차피 표준 점수를 가지고 정시에서는 이 점수를 가지고서 우열을 가리게 되어 있는데 단 한 칸도 예외 없이 같은 점수를 맞고서는 무조건 언어 매체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숫자적으로 게임은 끝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전략이고 뭐고 간에 그 어떤 시험에 부담이 있고 부담이 없고도 물론 국어 선생님 입장으로 봤을 때 다를 텐데 통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100점과 50점대까지 전 구간대가 지금 현재 언어 매체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17페이지. 그러면 45문제를 풀어서 1번부터 34번까지는 언어 매체든지 합법과 작문 상관없이 똑같은 34번은 동일합니다. 나머지 35번부터 45번까지 11문제가 각각 다른 문제를 풀어보게 되어 있는데 이 11문제 다른 문제들 평균 정답률 보면은 6에서 70%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 2025, 2026학년도까지 언어 매체와 합법과 작문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털린 문항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뭐 비슷하게 때로는 뭐 이쪽이 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한데 어쨌든 가장 어려운 부분의 문제는 한 2문제 정도로 압축을 해보고 나머지 부분들이 거의 한 70% 정도 정답률이 나온다. 그러하면은 이게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이거는 도저히 돌파가 불가능하고 이건 도저히 돌파가 불가능한가라고 생각할 것보다 11문제 중에서 거의 한 9문제는 거의 정답률은 70%대 왔다 갔다 그리고 있고 한두 문제에 의해서 살짝 결판이 나는 건데 이건 어디가 매년 어렵고 쉬워질지도 모르는 어떤 들쑥날쑥하지 않느냐라는 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20페이지 자 20페이지 1등급 2등급 3등급에 1등급 2등급 3등급의 언어 매체 합법과 작문 줄을 세워놔 보니까 거의 한 7, 80%는 1등급 학생들이 언어 매체였다. 결론 국어에서 1등급 맞으려면은 80% 정도 이상대가 지금 사실상 언어 매체가 나오는 거니까 사실상 결판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만약에 통합 수능의 초창기 단계라면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5년간 치러서 1등급 학생들 중에서 80% 이상이 언어 매체에 따라 결론 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2등급 때도 거의 70%대까지 가고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작년도 상으로 봤을 때는 언어 매체가 2024, 2025, 2026 40%, 37%, 32%로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합법과 작문은 59, 63, 67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증가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일단 이 상황에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사실상 없는 건데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시고 21페이지 수학 가볼게요. 수학도 독일 방식으로 1에서 5등급까지 보면은 2022학년도고 학통을 다 동그라미 쳐보면은 2022학년도 1등급 맞으려면 학통은 90점, 미적분은 88점. 1, 2, 3, 4, 5등급 전 구간이 학통이 미적분보다는 2점을 더 맞아야 되네요. 2점짜리 한 문제는 더 맞아야 동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23학년도 이쪽은 88인데 이쪽은 84점 4점짜리 한 문제가 여기가 지금 현재 더 풀어야 되네요. 그리고 전 구간대가 4점 또는 3점 또는 4점 4점 이렇게 더 많이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2024학년도 2025학년도 2026학년도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확률과 통계가 미적분을 같은 등급에서는 4점짜리가 됐든 2점짜리가 됐든 3점짜리가 됐든 전 구간 등급대에서 한 문제든 더 풀어야 됩니다. 이것도 일단은 국어랑 언매 하작에서 공통점인데 점수 계산 방식이 있어서 2027학년도 이미 한 문제 정도 더 풀지 않고서는 동일 등급 안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네. 오히려 또 이쪽 가면은 한 문제 더 털리더라도 동점이 될 수도 있고 등급 컷에 있어서는 그런 상황이 되네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2022학년도 5년 동안 딱 뒤져보면은 미적분 동그라미 딱 치면서 밑에 점수 딱 내려가 보시면은 맨 왼쪽에 원점수 100점에서부터 55점까지 다 돼 있습니다. 지금 2022학년도 100점 맞았다. 학통은 144점 찍혀 나왔고 미적분에 147점. 만약에 90점 찍혀 나왔다. 동그라미 치면 137점인데 139점이 2점.
2022학년도 때 만약 60점 동그라미 쳐보면은 왼쪽에서는 111점, 미적분은 114점, 3점 앞서네요. 그 다음에 2024학년도 한번 봐보면은 학률과 통계는 100점 맞았는데 137점이고 미적분이 148, 11점 앞서네요. 그 다음에 90점 구간대 보면은 학통은 130인데 미적분은 139점, 9점 앞서고 80점일 때는 122점인데 이쪽은 131점, 9점 앞서고 그러네요. 많게는 9점, 작게는 한 2, 3점. 무조건 점수가 높게 나오네요. 이것도 저 상위권 구간대만 그런 게 아니라 전 구간대가 100점에서부터 50점 구간대까지 이러니까 수학에서 정시에서 승부를 해보려고 하면은 대강 통계적으로서는 답이 나온 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에 한 점수 1점에서도 예외가 있는 구간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 보시고 23페이지. 그럼 수학도 30문제를 풀어보는데 22번까지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미적분이든 학통이 됐든 기하가 됐든. 나머지 23번부터 30번까지 8문제가 각각 다른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 각각 다른 문제의 정답률도 학통이나 미적이나 뭐 엎치락뒤치락 하죠. 그리고 밑에 보면 2022학년도, 2023학년도부터 보면 어차피 29번, 30번은 일로 가나 절로 가나 양쪽 지정은 다 못 푸는 문제들로 돼 있고 그 바로 밑에 문제들 보면은 어떤 거는 30%, 뭐 15%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학습의 부담적인 측면에서의 판단과 수학 그 통계 점수 기존 5년치로 놓고 봤을 때가 지금 괴리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거 부담스러워서 도저히 저쪽으로 함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막상 점수로 놓고 봤을 때는 한두 문제를 이쪽에서는 더 틀려도 동점이 되는 거고 같은 점수를 맞으면 전 점수 구간대에서 많게는 한 9점에서 2, 3점이라도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는 지금 현재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 25페이지 1등급은 거의 90%가 미적분이었다. 수학에서 내가 1등급을 맞으려고 한다. 90%가 미적분이었기 때문에 판단은 명쾌하죠. 그리고 이미 숫자에서 이걸 뭐 1등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 구간대 점수대에서 지금 현재 미적분이 학통보다 높게 나왔다는 거. 지금 추세는 미적분은 51%, 최근 3년도 51.3%, 41%로 줄어들고 있고 확률과 통계는 45, 45, 56. 이거 명확하게 어떤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통계 수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명확합니다. 이게 어떤 유불리 자체가. 26페이지는 사탐 두 과목 응시한 학생들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가 46.1%고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그래서 넘버링 8번째까지가 오른쪽에 누적 90.1%인데 여러분 어떤 구간대에 해당하는지 대충 한번 또 판단 한번 해보시고 가탐 두 과목 응시한 학생들은 이런 조합이 제일 많은 순서대로 있고 여러분도 어떤 조합대에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는지 한번 봐보시고 사탐 하나 가탐 하나를 응시하는 학생들은 사회문화 지구과학원이 제일 많고 요 순서인데 여러분들 지금 어떤 순서를 지금 현재 체킹이 되는지 한번 비교만 일단 한번 해보시고 27페이지는 잘 한번 보겠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로 285점 이상이더라면 스카이권입니다. 이쯤 되는 학생들의 탐구는 지구과학, 생명과학, 원조업이 제일 많고 지구과학, 물리학, 그다음에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생명과학, 물리학원, 생명과학, 화학원 56.8%가 요 5개 계단의 조합이었습니다. 지금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는 세 번째 칸에 하나 들어가 있는데 대충 여러분들께서 내가 한 서영고급을 한번 도전을 해보는 라인대다라고 하면은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수능 응시 조합은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어떤 조합에 또 있는지 한번 보시고 28페이지 265점 이상대 탑 10 정도 되는 대학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회문화, 생활윤리가 제일 많은 16.9%, 15.8%, 요 정도 조합인데 이건 한번 단순한 비교만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분 판단했던 것이 대강 이 조합 안에서 어느 정도 돼 있는지. 29페이지 255점대 이상이면은 주요 한 21개 대학입니다. 인하대, 아주대, 뭐 국민대, 숭실대 그 정도 라인대까지 내려갔을 때 사회문화, 생활윤리, 지구과학 원, 생명과학 원, 뭐 사회문화, 지구과학 뭐 이런 배열 순서도 참고 한번 해보시고 30페이지 240점 이상대라고 하면은 정시로서 보면 인서울 라인대 들어오는 라인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240점 미만대라고 하면은 인서울이 불가능한 라인대. 일단 한번 조합을 한번 봐보시고 저기 여러분들 지금 조합에 있어서 내가 한 어느 정도 라인대 돼 있는지 일단 비교만 단순하게 한번 봐보십시오. 32페이지는 한번 눈여겨 봅시다. 285점 이상대다. 국어는 밑으로 쭉 국어, 수학, 탐구원, 탐구2, 업내, 미적분, 지구과학 1, 생명과학 1이 17.1%로 스카이권에 들어가는 수능 점수대가 나오는 학생들은 업내, 미적분, 지구과학 1, 생명과학 1의 선택 조합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업내, 미적분, 지구과학 1, 물리학 1 12.5%고 쭉 내려오면서 10칸째까지 가는 게 누적으로서 서영국권 점수대가 나오는 학생들 중에서 61.2%가 이 조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국어, 수학, 탐구 1, 2 조합에서 지금 현재 어떤 전략 판단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봐보시고 33페이지 265점 이상대 탑10 정도에서 국어, 수학, 탐구의 조합, 실제 조합 구성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 34페이지 255점 이상대, 35페이지 240점 이상대, 그 다음에 240점 이하대인데 37페이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내가 스카이권에 들어갈 정도로 한 285점 이상대다라고 하면 언어 매체가 88.7%, 합법과 작문이 11.3%, 265점 이상대다 76.9%, 255점대다 68.9%, 240점 이상대다 58.0%. 업매 선택하지 못하면 이 점수 못 나오겠구나라는 숫자는 명확해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쉽고 어렵고를 떠나가지고 확률적으로 내가 저 정도 점수대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 매체를 선택하지 않으면 사실상 돌파가 어렵구나라는 통계적 수치네요. 그 다음에 수학은 285점대 이상대가 나오려고 하면은 미적분 쪽에 선택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다. 265점, 255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주요 한 상위 한 20개 대학을 정시로 한번 뚫어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국어하고 수학은 어렵더라도 돌파를 하지 않으면은 돌파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지 않나 싶습니다. 5년 동안 데이터 쭉 뒤져봤을 때는 어쨌든 상황이 그렇고 38페이지 학생부 교과전형 39페이지 학생부 종합전형 40페이지 논술 위주 전형 이렇게 금년도에 수능 최저 보통 3개 등급합 6 일반 학과 기준으로 이게 좀 높은데 41페이지도 3개 등급합 6 조합 안에 들어온 학생들의 조합입니다. 탐구 조합은 사회문화생활 이런 조합이었었고 42페이지는 국어, 수학, 탐구 첫 번째, 두 번째 과목의 선택 비율. 내가 수시, 수능 최저라도 맞추기 위한 게 가장 핵심적인 목표다. 이렇게 됐을 때 요 정도의 선택 조합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지금 현재 비율로 이 정도 되는 거니까 여기 또한 43페이지 정리를 해보면은 국어 쪽에서는 언어 매체가 77.8%, 수학이 미적분에서 72.8%니까 제 그냥 통계적 수치로 말씀드립니다. 학습에 대한 부담을 제가 국어에서 전문적 영역은 저기 원장님하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수시에서 수능 최저가 됐던 정시로 대학을 주요 10개 대학에서 상위 20개 대학으로 가는 쪽으로 만약에 조합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얘기는 참 분분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이 영역이 어렵고 학습 부담도 높은데요라고는 얘기하지만은 통합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 방식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계산 방식이기도 합니다. 지금 7년 동안 와 있는데 이 계산 방식이 어떤 과목을 선택을 했고 그 과목 선택한 학생들의 수준이 어떠했느냐가 이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데 그에마다 어떤 학생들이 이 과목을 선택했고 학력 수준이 어떤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지금 모를 때는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맞는 적성에 맞고 학습 부담이 없는 부분들을 선택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2022학년도나 2023학 2022학년 뭐가 뭔지도 몰랐고요.
2023학년도 2024학년도까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5년을 지금 경과해 본 상황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뭐 3개 등급합 6을 목표로 한다. 그다음에 정시로 자력으로서 수능으로서 뭐 280점이다, 260점이다, 255점대 이상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과목 선택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1, 20%의 확률의 문을 두드리는 거고 이쪽을 선택하면은 8, 90% 일단 확률 안에 들어오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고 학습에 대한 부담 자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부담이 없이 이 과목을 해서 잘 봤다 하더라도 점수의 구조 계산 방식상 어렵다라는 메시지. 그래서 지금 1월 달 뭐 거의 다 갔는데 저는 올해 들어와서 이제 토갑수는 마지막 해기 때문에 그냥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명확하다. 이걸 돌파를 못하면은 사실상 점수가 불가능한 영역인데 가능하다라고 잘못 얘기해 주는 것 아니냐. 8, 90%가 이쪽에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그냥 1, 20%의 확률을 가지고서 덤비라고 얘기하는 건 무모하지 않느냐. 숫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제 생각이고 정대 제거는 뭐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지역의사제 뭐 도입 그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조금 분위기가 조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합격선도 조금 낮아질 수 있는 또 변수로 좀 들어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반수생이 지금 조금 관건일 거는 같은데 근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뭐 반수생이 얼마만큼 들어올 것이냐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거는 같은데 어쨌든 학교 내신 성적이 1,500명 의대 모집 정원이 늘어났을 때는 한 0.3등급 정도 옛날에 한 1.6등급이 의대 합격 라인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덩어리 라인이 한 1.9등급까지 내려가는 걸로 저희는 지금 현재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한 0.3등급 정도. 그러면은 학교 내신 성적이 좋은 그 서영고권에서 자연계 일반학과 내신 성적 좋은 학생들이 다시 한번 재도전에 나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수시에서는 합격 내신 성적 합격선이 뭐 내려가더라도 큰 폭으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 맥시멈으로 1,500명 때 0.3등급이었으니까 지금 몇 명 정도 규모가 될지 모르겠지만 1,500명의 한 3분의 1 정도가 만약에 의대 모집 정원 지역의사제로 좀 도입이 된다고 하면 0.1등급 내외대 정도는 합격선 하락이 되지 뭐 그런 요인이 좀 발생할 것 같고 정시에 가보면은 정시에서는 어쨌든 모집 정원의 확대는 정시 합격선은 다운시킬 거는 같아요. 갑자기 지금 정시를 통해서라도 의대 쪽으로 좀 지원자가 서서 몰렸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신 성적 좋으면서 그 수시 수능 체제 맞추려고 하는 반수생들이 들어온 것이지 순수하게 그 정시를 노리면서 수능 우수 N수생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반수생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는 추정이 조금 어려울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신 성적 좋은 학생들은 의대 쪽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일반 학과에 가는 데 있어서도 조금은 나아진 환경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수능 정시로 보면은 뭐 반수생들이 뭐 많이 이것 때문에 들어오기 때문에 합격선이 지나치게 뭐 높아진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덜할 것 같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의사제 정원의 모집 정원이 좀 확정되고 하면은 그때 가서 이건 지역의사제에서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학과의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은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스러울 수도 있고 확정을 했던 학생들도 있고 한데 한번 브레이크 타임으로서 이 점검 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원장님 말씀 듣도록 하고 또 저희가 정보가 또 다시 들어오고 또 이슈가 있으면 또 이런 설명에 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시간을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동 종로학원 원장 이상섭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먼저 저희가 개강 준비일이 이틀, 그러니까 두 번에 좀 나눠져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 학원 동일하게 2월 23일이 이제 정규반 시즌 0 이렇게 시즌 1이죠.
시작되는 기간이고 수능 끝난 이후로 지금까지 좀 기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그리고 2월 23일까지도 좀 많이 시간이 남아서 조금 미리 준비를 그래도 3주 정도는 기본 개념 잡고 생활 리듬 잡겠다 하는 친구들이 2월 2일 날 입학을 따로 받습니다. 요건 참고해 주시고요, 어머님. 제가 제일 처음으로 잡은 주제는 사실 학원을 보내셨으니까 점수가 올라야 되고 대학을 합격해야겠죠. 그래서 성공한 친구들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봤는데 사실은 수능 성적대가 고3 때 좋았던 친구들은 배제를 했고요. 보통 220점대의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경기권 대학 정도를 노렸을 법한 그 친구들이 재수한 아이들 샘플로 좀 잡아봤어요. 그래서 좀 사례를 좀 묶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 친구는 시작점이 작년에 224점으로 출발을 했네요. 그래서 올해 저희 학원에 재수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285점. 특이점 보이시네요. 화원 지원에서 생윤 윤사로 사탐 런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61점 100분위 상승이고 당연히 이 대학을 썼죠. 두 번째 친구도 보면 228점 출발해서 저희 학원 입학해서 282점 상승해서 54점 상승했어요. 서강대, 성대 썼는데 이 친구 합격했습니다. 최초합. 어제 소식 전해줘서 성대 자연과학 합격을 했고요. 이 친구도 특징이 보면 한 과목은 사탐런을 했네요, 어머니. 그리고 지구과학 원은 본인이 잘한다고 자신했기 때문에 유지를 한 친구입니다. 다른 케이스 보면 다 비슷해요. 229점대에서 276점대. 그래서 한양대, 중앙대 지금 지원 상태고 밑에 친구 같은 경우 219점에서 275점대인데요. 같은 점수 라인 비슷해 보이지만 어떤 과목 선택했고 어떤 과목 잘 나오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이거 컨설팅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는 나중에 결과 가지고 저희가 뭐 분석하는 거니까. 이 친구 사례는 좀 특이한데요, 어머님. 사회문화에서 지구과학으로 돌린 친구입니다. 아주 드문 경우인데요. 아마 고3 때는 자연계열 정통 학생이었던 거죠. 미적 공부하고 과탐 공부하고 했던 친구인데 한 과목을 이렇게 과탐하는 친구 꽤 있어요. 자, 자신 있는 거는 밀어붙여도 됩니다. 근데 그 조건이 국어하고 수학이 100분이 한 88점대 정도 나오면 과탐 하나 선택도 괜찮겠더라. 이런 상담이 좀 필요한 거죠. 스타트점에서. 두 친구 다 어쨌든 자기 성과를 올렸다. 그래서 다음 사례는 마찬가지 210점대 비슷한 친구들인데 점수대가 비슷하게 오르네요. 대부분 50점에서 60점 정도는 다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시립대 외대 지금 지원 상태고 둘 다 정통적으로 이 친구 문과 계열 친구였네요. 두 번째 친구는 물지에서 하나는 3원으로 하나는 지구원으로 유지. 그래서 둘 다 바꾼 거에 대한 의미를 거뒀습니다. 하나 사탐론하고 잘하는 건 유지하고 해서 경희대 외대 지금 지원 상태예요. 그 다음 사례는 조금 점수 더 안 좋은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오르잖아요. 보시면 185점대에서 259점대. 네, 건국대, 동국대. 좀 아쉬운 거는 지구과학을 했었어야 되느냐, 뭐 이 정도가 좀 아쉬워요. 본인 고집도 있고 자신 있다고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작년에 이제 미적 공부하면서 이과 계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다 판단은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국어하고 수학 부분에서 굉장히 성과를 올리는 친구고요. 두 번째 친구는 183점대 친구였는데 252점대로 중위권 대학, 그러니까 건동원 넘어가는 거죠. 중위권 대학 둘 다 바라볼 수 있는 친구 같습니다. 좀 아쉬운 건 마찬가지 이 친구도 과탐을 둘 다 유지한 정도. 만약에 미스라고 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사례는 굉장히 특이한 사례라서 좀 올려놨는데요. 전혀 공부를 안 했던 친구예요. 아예. 이 친구가 수능만 이거 수능날 안 본 거 아니야? 뭐 찍은 거 이러실 수 있어서 나중에 공개할 수도 있는 게 뭐 작년 6구 수능 전부 다 100분위가 18점 20점대입니다. 이 친구 사실 그 스토리가 있는데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진짜 학교에 전문적으로 프로를 준비했던 친구였고 지명을 못 받은 친구. 그래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목표를 하고 왔는데 저희도 사실은 좀 애매한 친구긴 하죠. 아예 공부가 안 돼 있던 안 했던 친구니까 정말로 정확하게 선행반 때부터 해서 10달 공부해서 265점 나왔습니다. 이거는 좀 미라클이죠. 수학이 90점이 나왔습니다. 요 면담을 좀 했는데 찍은 문제 3문제 있다고 고백했어요. 근데 풀기 때문에 찍을 수 있는 것도 수학이 이 정도로 변화가 있습니다. 자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으로 이 사례를 좀 올려놨어요. 이 친구들 추적 관찰하고 선생님들하고 결론을 낸 내용의 정리가 뭐냐면 태도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죠. 크죠. 제일 중요합니다. 등원도 일정한 시간에 항상 오고 들쭉날쭉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저희가 일부러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도 되게 열심히 봐요. 하여튼 뭐 보자고 하면 태도가 매우 우수하다. 이게 제가 맞는 표현인지 잘 모르겠는데 매우 우수하다는 표현들을 선생님들이 썼기 때문에 저도 그냥 워딩했습니다. 아마 되게 적극적이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수업 자세가 좋다. 그리고 플래너 저희가 진행하면서 매주 검사하거든요. 자기관리에서 공부 계획하고 실행하는 걸 확인을 하는 거 중요하겠죠. 이것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질문 시간도 따로 갖고 상담도 하고 선생님들이 하여튼 시간을 가지고 접점 면담을 좀 하려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아이들 특징은 교무실을 자주 찾아오는 친구들이다. 궁금하면 바로 물어보고 그리고 자료를 자꾸 요청을 했답니다. 선생님들 담임선생님 목격 증언으로는 뭐냐면 저 이거를 다 했는데 다른 것도 좀 주세요. 더 하고 싶어요. 이런 표현들을 꽤 했던 친구들이라고 하네요. 공통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어머님 주말주 공휴일 때 공부를 하냐 마냐 애들이 되게 갈등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고3하고 달라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다르겠지만 그래서 자기 시간 주말 공휴일 때 7시간씩 공부 통계내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아서 저희가 수록을 했어요. 그리고 특이한 경우 화장실 가는 시간도 정해놓고 다니는 애가 있더라. 그 외의 시간에는 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공통적으로 이 사례적으로 분석해 보면 점수 오르는 아이들의 특징이 이렇더랍니다. 떨어진 애가 있죠. 이거 저희 미쓰기도 하고 학원에서 참 속상한 일인데 이것도 하나의 교훈으로 좀 삼아볼까 하고요. 저희 분석을 들어갔어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아까 성공한 아이들보다 컨디션이 더 좋은 축에 속합니다. 수학도 미적으로 2등급이었고 엄매로 3등급이었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번 수능에 저 마지막까지 통화를 한번 해서 저번 자료에는 가채점만 했던 거였는데 통계를 받아봤어. 성적표를 받았거든요.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100분위가 21점이나 떨어졌고 등급도 떨어졌고 제가 그래서 작년부터 그러니까 우리 학원 다니면서 쭉 공부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특징이 도드라진 게 있어요.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이쪽 라인을 보면 매 시험마다 들쭉날쭉해요.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선생님들 분석한 거랑 매칭을 해봤더니 컨디션 좋은 날은 열심히 풀고요. 컨디션 안 좋으면 국어부터 좀 안 될 것 같은 그날 시험은 그냥 포기합니다. 자기 좋을 때 풀고 점수 잘 나와야 된다는 생각만 하는 거죠. 6평 스킵됐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지각해서 못 들어왔어요. 자, 이런 흐름을 갖고 있더라 정도로 좀 분석을 해봤고 두 번째 친구도 성공하는 학생들하고 스타트점이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13점대였는데 떨어졌네요. 이 친구는 꾸준하게 점수가 변화가 없고 마지막에 하얀 곡선을 그린 친구인데 이건 지구과학도 하고 또 미적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상담하면서 초기에 좀 원했던 방향을 잡자고 했던 부분하고 좀 관계없이 자기 고집으로 좀 공부한 친구예요, 사실. 그래서 이 두 친구들을 분석하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더니 사실 아까 전 친구 중에서 왜 6평 못 본 친구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 시험 때마다 막 들쭉날쭉한 친구 있지 않습니까? 수면 관리가 안 돼서 그래요, 사실은.
지각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 그러니까 아침에 등원 시간이 8시였다가 8시 20분이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잠 관리가 안 되더라. 이게 제일 큰 문제였고 거기에 1번 가장 기인한 요인은 핸드폰 관리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게 안 되니까 본인 공부만으로 좀 고집을 피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예 문제라기보다는 자기 습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습관이 그렇게 배 있으니 그러면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고 싶은 공부 하려면은 수업을 또 빼기를 원해요. 저 수업 대신에 이걸 해야 되니까 너무 배우는 게 많아서. 그래서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는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실패 사례 중에서.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상담한 내용과 관계없이 그냥 자기 방식으로 또 무한 인강으로 피드백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서치하는 친구들 많고. 마지막에 아까 사례상 말씀드렸던 모의고사는 잘 나오는 게 좋은 문제. 예, 안 나오면 이제 뭐 쓰레기라는 표현도 하긴 하는데 이거는 상관없어야죠. 모의고사를 만점을 내려고 출제하는 기관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성이든 우리든. 근데 어떤 컨디션으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를 점검한다라고 판단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요 사례들을 한번 본인은 해당이 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걸 안 하면 되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좀 머리에 넣어뒀으면 좋겠습니다. 학원 생활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저는 화두로 두는 거예요. 그 이유입니다. 생활이 돼야지 점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그래서 어머니 복잡하지 않거든요. 생활 잘하는 거.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사회생활 하시니까 다 아는데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몰라요. 잠자는 시간이 일정하면 이거 유지됩니다. 꼭 취침 시간을 고정을 시키는 걸 약속을 하고 가자. 두 번째는 이거는 공부 의욕이 있을 때도 조금 덜어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급하기 때문에 알던 거 먼저 빨리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초반에 오히려 골고루 전체를 공부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수형 탐탐, 뭐 한국사는 조금 별 외라고 놓고 논술에 몰입하는 거 안 되고요. 이거는 나중에 알파로 5과목을 최소한 4월 달, 5월 달까지는 리듬 맞춰서 다과목 공부시키자.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규칙성 있게 상담해야 되는데 규칙성 있는 상담은 되게 또 단순합니다. 공부를 일주일 단위로 저희가 리듬 체크를 해줄 건데 공부한 거 가서 확인받으면 되거든요. 대화 요청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뭘 단원을 끝냈으면 가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취침 평가 받고 또 거기에 실행을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전진을 해 나가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 이제 쉬지 않고 공부하는 거 되게 힘들어합니다. 근데 아직 안 했는데도 그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대요. 자, 계획은 짜서 가시자는 거죠. 그냥 무조건 너는 쉬지 않고 해라. 그러면 재수해 줄게가 아니고 그럼 어머니, 아버님하고 계획을 짜는 건데 이건 미리 짜셔야 돼요. 한 달 미리. 그래서 둘째 주, 넷째 주 뭐 5시부터는 휴식을 주세요 하면 그것도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쉬지 않고 한다보다는 계획 짜서 쉴 때는 쉬자. 이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보면 수험생들 계십니다. 수험생이 계시는데 부모님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수험생들한테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작년에 하는 마음으로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생활 태도만 좀 바꿔보자고. 관심도가 일로 와야 되는 거고 내 거니까. 그래서 태도의 변화를 주는 건데 그게 마음가짐이 아니고 생활적인 태도가 먼저다 해서 습관 바꾸자는 거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고요.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학원 맡기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데를 보내셔도 이제는 스스로 손을 놓으셔야죠. 알아서 해야죠, 애들이. 더 이상 이렇게 따라다니셔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단 이제 부모님이 걱정하시고 뭐 계속 뒤에서 이렇게 신경 쓰고 계시면 아이들도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부모님 일상적인 생활 하시라는 얘기고 밑에는 조금 생각하시죠. 특히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 좀 덜어 그러긴 하는데 한 4개월 정도 공부하면 좀 더 휴식하고 싶은데 노는 거하고 휴식 잘 구별을 못해요. 그럴 때는 단호하게 놀지는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주로 4월 달 시험 보고 5월 달 되면은 한 3개월 공부했기 때문에
다시 옛날 버릇이 좀 나와요. 친구 만나서 뭐 할게 뭐 열심히 했으니까 이 표현을 100% 씁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같이 쉬게 하시고 아까 휴식 취하는 거 계획 잡으라 그러셨죠. 부모님하고 같이 그냥 휴식 같이 취하시고 아니면 좋은 걸 먹으러 가시도 그렇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 친구들끼리 만나서 하게 되면 별로 좋은 효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저희 학원에서 이 부분 딱 강조점만 정리해 봤는데요. 뭐 사실 수업이 중요하냐, 뭐 어떤 선생님이 하냐 이것도 중요하긴 하는데 생활을 해야 되고 아이들이 공부를 일정하게 하려면 담임 선생님 역할이 되게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담임 선생님 배정을 티칭을 잘 하는 분들 중에서 교감력이 뛰어난 분으로 배정을 하고 그분들은 한 해 동안 수업을 많이 안 합니다.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서.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아이랑 상담하는 게 결과 판정 가지고 얘기하는 컨설팅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뭘 공부해야 되고 뭘 모르는지를 계속 실시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업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는 게 맞겠죠. 그래야 방향 제시가 명확하다. 과목 선생님끼리 돌아가면 상담이 또 가능한 부분을 장점으로 좀 활용합니다. 두 번째 수업은 전문 수업 선생님들 따로 계신 거죠. 뭐 학원들 비슷하더라고요. 대신에 1대1 성적 맞춤 시간표라고 표현 썼는데 맞춤이라는 건 뭐냐면 등급별로 정확히 수업을 다 따로 갈 거예요. 국어, 수학, 영어 다 각각의 자기 반이 따로 있다. 변화되는 데 따라서 유동적으로 이동이 될 겁니다. 관리 부분은 저는 이 부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별로라는 표현이 뭐냐면 3등급, 4등급 친구들은 사실은 공부하는 방법 좀 미안해요. 친구들 해당될지 모르겠는데 공부는 하는데 방법적으로 전혀 이상하게 하거나 아예 모르는 아이들도 꽤 있어요. 그냥 공부하자 그러면 봤던 거 보고 인강 보는 친구들 대부분입니다. 10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위권 때 친구들한테는 과제를 좀 내주는데 좀 오해는 마실 것이 단과 다닐 때 과제 받고 그거 하느라고 힘들어가지고 내 공부 못했어요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거를 하는 공부의 방해 과제를 주는 거죠. 그거 하고 선생님하고 만나서 면담하면서 이행에 대한 거 불편한 게 뭐 있었는지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쌓아놓으면 자기 공부하는 힘이 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저희가 강조할 거고요. 상담은 이건 뭐 당연히 정기적이라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수시적이라는 표현은 아이들이 생활하면 불편 요소가 생기거나 수업에 충돌이 있거나 여러 가지 변수 발생하거든요. 그때마다 계속 상담할 수 있는 시간 여건을 만들어 놓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질의응답 당연히 저희 담임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수업 선생님도 하는 거고 저녁에 조교 선생님들 질문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질의응답을 진행을 할 거고 마지막으로 컨설팅 부분은 이건 뭐 저희뿐만 아니라 컨설팅 팀들이 꽤 많죠. 시중에도. 그래서 이 부분은 결과에 대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크로스 체크해서 최대한 아이가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당연히 자, 중요한 거는 성적 중간에 어떻게 방향 잡을지도 점검이 들어갈 겁니다. 6평, 9평대. 그래서 컨설팅 진행을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역량 강화는 요거 제가 좀 포인트 주려고 한 번 더 강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업의 실제 내용을 한번 예를 들어볼 건데요, 어머님. 아이들이 지금 아까도 밖에서 상담을 잠깐 설명회 중에도 했었어요. 공부를 못하는 친구는 아닌데 혼자 공부하고 싶은 게 있대요. 과목별로도 그렇고 처음에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나중에 힘을 길러서 종합반을 좀 가겠다, 전과목을. 근데 사실 종합반이라는 게 별게 아니거든요. 내가 뭐 거기에 입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공부를 얼만큼 하냐가 관건인데 이거 듣고 싶은 과목 공부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좀 엇박자가 많이 나긴 해요. 잘하는 건 잘하게 되고 부담되는 거는 나중에 좀 떨어져 있고 이게 왜냐하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5과목 공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리듬 못 찾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줄 거냐 하고 두 번째는 뭐 필요한 부분이 있냐 없냐를 좀 고려를 해봤는데 학생들 니즈가 원체 또 이쪽으로도 있어서 저희가 고민한 방법이 적은 인원 수업이 가장 중요하겠다 싶은 거예요. 애들 옛날처럼 대형 강의 가서
뒤에 앉아서 줄 서다가 자료 받고 선생님 얘기하는데 뒤에 있는 친구들 뭐 자고 그런 거는 어차피 질문도 안 되고 집중 안 되니까 이런 분위기에서는 더 이상 수업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반별로는 25명대씩 놓고 수업합니다. 반을 나누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레벨은 거의 9단계, 적게는 8단계에서 9단계로 나눠서 수업하는데 이러면 수업량 조절이 굉장히 좀 용이해요.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 걷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맞는 그러니까 성적 변화에 따른 시간 배정은 바로 조정해서 시간표 변경시켜 줄 거고 본인들 설명을 듣고 선생님하고 면담해봤는데 조금 잘 안 맞는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 부분도 즉각 조치해서 변경할 수 있다. 이거 꼭 강조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실제 시간 배정하는 거 샘플로 보면 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는 레벨 쭉 문학이든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자기 등급 맞게 쭉 배열해 수업 들어가는 거예요. 다양한 학생들이 당연히 존재하죠. 국어 약점인 친구, 이 친구는 수학은 잘해요. 그나마 한 2, 3등급 유지하는 친구고 국어는 4등급대. 자, 등급별 나눴다는 거는 미션이 다른 거죠. 꼭 해야 되는 양의 조절이 다르다는 거고 이 친구 수학이 약점인 친구 마찬가지로 반대 배정을 해서 가야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약한 친구 기본 잡을 건데 이 수업들이 등급대별로 좀 시간차는 있습니다. 상위 레벨은 시간을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3, 4등급 때하고 4등급 좀 미만인 친구들한테는 기본 수업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와 함께 이제 좀 선택적인 부분에서 선생님 조언하에 본인들이 자율 선택을 좀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해설을 듣고 싶거나 아니면 기출 5개년 하고 싶어요 이런 거 테마들이 거의 2달에 한 번씩 계속 변화를 줘서 본인 원하는 수업 함께 빨리 풀고 싶은 아니면 진행하고 싶은 부분들은 필수적인 게 아니고 아예 프리 선택으로 가서 좀 충족도도 좋게 할 거고 문제 접근도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이상하게 나오는구나. 개인 시간표가 다 맞춤으로 해서 학생들별로 여기 제공이 될 거고 이런 부분은 이제 학생들 면담하고 담임 배정되면 시간표 등급을 이렇게 짜주고 온라인상으로 띄워주고 그거 보면서 수업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테마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공지를 이제 달에 한 번씩, 2달에 한 번씩 게시판 통해서 띄워놓을 거고요. 이건 말 그대로 자율 선택이니까 와서 본인이 신청서 작성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부모님들하고 함께 볼 내용인데요. 학생들이 본인에 대해서 좀 객관성을 가져야 되겠다. 프로그램을 좀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멤버스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데요. 저 첫 번째 든 게 저는 이제 출결로 좀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잔지각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하면 큰 지각이 올 거고 또 한두 번 결석하면 3, 4번 결석하거든요. 자, 그래서 본인들도 좀 통계를 내면서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서 성실도 있게 공부하는지를 보자. 자, 이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담임들도 이걸 같이 활용하면서 매번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본인 출석에 대한 부분 체크 한번 해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조금 신경 쓰고 요 아이들 꼭 실행시키는 부분인데 모의고사 보면은 그 문제에 대한 오답 정리는 당연히 하는데요. 이 문제가 과거에 한 3여 년 동안에 어느 문항이 나왔었는지까지 전산으로 좀 출력이 됩니다. 온라인상으로 확인이 되고 그래서 문항 유사한 문항에 대한 것도 좀 점검해서 틀린 부분 좀 챙겨봐라. 그리고 성적은 크게 3가지가 나올 거예요. 1일 테스트하고 주간 테스트, 월 모의고사. 이 부분은 1일 테스트인데요. 문항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항목에 대해서 장악력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시험입니다.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1일 테스트 성적 띄워진 거 확인하면서 뭐에 좀 약점이 있는지를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실질평이라는 게 주간평가예요. 주말에 보는 시험도 문항 분석 보면서 어느 부분이 약하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체크해야겠죠. 근데 주간평가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도전하면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월 모의고사는 매달 보면서 성적 분석하고 이제 큰 시험을 보게 되면 본인 성적 지수가 어느 정도 대학에 지금 랭크는 되겠구나. 이런 것도 가시적으로 좀 보며 동기부여를 가져야겠죠.
자, 이거는 개인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상담할 때 활용하고 어떻게 보면 방향을 진단, 지금 결과를 가지고 판정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하는데 지표로 쓰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또 눈여겨보실 거는 학원 보내시고 재수학원에 보내시면 어떤 내용 상담하시는지 잘 모르세요. 종일 학원에 있을 거고 해서 아이들하고 상담한 내용을 그냥 그대로 워딩을 쳐놓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보시면서 이런 내용의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어떤 미션을 주고 있구나를 그냥 시기별로 쭉 그냥 한 번씩 서치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도 당연히 아는 거죠. 상담 내용 그냥 기록한 거니까. 그래서 이 멤버스 들어가셔서 어머님 그래 아이 생활 어떤지도 보시고 성적 컨디션도 보시고 담임 선생님이 주간 우리 반에 대해서 뭘 좀 일정하게 합니다라고 올려놓은 것도 확인해 보시고 같이 좀 관심은 가져주세요. 아이한테 물어보시기 어려운 거는 선생님하고 상담하시면 되고 이렇게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니 환경적인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학원 전체가 그냥 저희가 쓰는 건물이라서 좀 조용한 편이에요. 좋다 나보다를 떠나서 아이들 근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공부하는 공간하고 수업 받는 공간, 그러니까 자습실, 강의실, 밥 먹는 곳 분리를 좀 하는 원칙으로 건물을 구성을 했고 처음부터 학원용으로 설계를 한 건물이라서요. 그래서 자습실 제공되는 거 남녀 분리할 거고 그리고 식당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 선생님 당연히 뭐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이따 강조를 드릴게요. 그래서 사진으로 좀 보시면 지금 설명회 몇 번 오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강의실이 제일 저희 학원에서 제일 큰 강의실이고요. 수업 강의실은 딱 절반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25명 정도. 적은 반은 레벨별로 뭐 10명인 반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강의실 모습이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독서실 전경이에요. 이런 형태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칸막이 등 돌림 애들이 자꾸 작아지고 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배정은 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사물함에서 본인 소지품 놓고 빈손으로 다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식당 지하 1층에 있는데 이것도 남학생, 여학생 나눠서 식사합니다. 그리고 옥상 공간에서 휴게 공간. 이때는 대화는 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밥 먹을 때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카메라 시설이 여기도 돼 있고 한데 사실 동의서도 다 받긴 합니다. 이제 촬영이 되는 부분인데 원래 취지는 안전관계 때문에 녹화하고 저희가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좀 요즘은 활용을 많이 하냐면 이거 보이시나요? 이제 독서실 관리 때 이 부분이 가장 키예요. 아이들 지금 인강 보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만화 보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근데 녹화가 되거든요. 애들한테는 처음에 저렇게 다른 거 보지 말고 안 봤다고 계속 그래요. 이제 그럴 때는 주의를 줄 건데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부모님은 아니실 텐데 애들 다른 거 못 보게 차단합니까? 근데 차단할 수 있죠. 요즘 기술력이 좋으니까. 근데 차단하면 애들이 풀어요. 금방 찾아서 풉니다. 그리고 사이트 숨겨놓고 그것도 공유를 하니까 애들이. 그래서 그렇게까지 애들을 감시하는 쪽보다는 이거 보여주면 애들도 되게 소스라치게 놀라요. 미안하죠, 사실은. 계속 이걸 찍고 있다는 자체가. 근데 이건 줌인 해가지고 찍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다가 클로징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런 식의 관리를 좀 철저히는 할게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이들 좀 믿어주시고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은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전체적인 환경은 이렇습니다. 비용 부분하고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수강료는 저희가 한 달 178만 2천 원 책정을 했고요. 독서실비는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급식은 7,700원씩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교재하고 콘텐츠인데 이거는 시기별로 좀 달라요. 저희가 2달 반 정도씩 해서 1년 진도를 끝내는 시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콘텐츠는 한 8만 원, 그다음에 교재는 한 15만 원 정도. 시즌별로 달이 아니고요. 이 정도는 들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평균 해보니. 만약에 2월 초부터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웜업하면서 오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금액은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국어 수학 집중적으로 수업량이 많겠습니다만 다른 과목 당연히 들을 수 있어서 아이 컨디션 따라서 반 배정 똑같이 들어가고 공부 학습 방향에 대한 거는 선생님 면담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홈페이지에 다 있어요. 그래서 차분히 홈페이지 입학 기준하고 살펴보시고요. 하나 같이 볼 거는 장학제도인데 저희가 장학제도가 조금 많이 다양하게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혜택을 좀 드리는 거니까 이거 특별한 기준은 수학을 꼭 넣자. 수학 빼고는 아이들이 좀 이거 장학에선 좀 아닌 것 같아서 자 수학을 끼고 6월, 9월 수능 아무거나 잘 본 거로 해당되는 입학 때부터 종강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나머지 제가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사실은 옆에 수업 아까 했었고 밑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행반 아이들이 있잖아요. 1월 5일부터 한 아이들. 생각보다 굉장히 잘 적응을 하고 있고 심지어 12월 달 시작한 애들도 일부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 한 3, 4일을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표정도 어둡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계속 졸고 하는데 역시 아이들 아직까지 회복력은 강하다. 그리고 이게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일주일 지나고 이제 한 달 좀 지나니까 뭐 밝게 웃으면서 다니지는 않죠. 근데 그 전보다는 훨씬 적극적이고 자세도 좋고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만큼 알 것 같아요. 요만큼은 좀 보여요. 이 표현을 본인 스스로 할 정도니 이 공부라는 부분이 되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 한 해 너무 고생하셨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좀 격려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성적 향상 학생들 사실 점수 보셔서 알겠지만 대단히 뛰어난 성적들을 유지했던 친구들이 아닙니다. 자,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본인한테 좀 자세적으로 좀 노력해주는 거, 자기 중심으로 좀 충실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같이 좀 잡아주시고 만약에 아직 결정이 안 됐거나 흔들리는 친구 있으면 학원이든 뭐든 이쪽 학원이든 저쪽 학원이든 빨리 하나는 정해놓고 뭘 해. 놀더라도. 안 그러면 애들 끝까지 밀리면 그때 가서 하면 내 계속 흐트러지다 옵니다. 그래서 2월 23일 오는 거 뭐 확정이라고 해도 그 전에 조금 결정해놓고 쉬는 거랑 달라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여기 장학 중에서 좀 상위 그룹 애들은 해당 혹시 되시는 분은 좀 결정은 빨리 하셔야 되는 게 저거는 TO를 이렇게 많이 드리지 못해서 좀 빨리 마감이 될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어려운 이 추운 날 오셨는데 오신 김에 1층에서 상담 개별도 가능하시고 예약 남겨주시면 내일이든 모레든 상담 되시니까 신청서 주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은 1층 내려가서 더 추가적으로 상담 및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어머니.